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풍수적으로 구운이 되었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을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적으로 과연 앞으로 구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기후변화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더워지고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관심을 갖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앞으로 온도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 8운 동안 20년 동안 어떤 급격한 온도 변화 조짐은 있었지만 심하게 변하지는 않았었는데, 앞으로 구운 시대에는 아마 심한 온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구운 시대에는 어떠한 쪽의 산업이 좀 발전을 할 수 있고, 특히 온도 변화,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업에 하시는 수산업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온도 차이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이 소시민들도 어떤 마트라든지 가게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과일이 됐던 아니면 야채가 됐던 이런 걸 살 때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구운 시기, 이제 8운의 끄트머리고 구운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 구운 시대 앞으로 20년에는 어떤 식으로 기후변화, 온도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이 지구가 탄생한 지 한 46억 년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이냐,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주 그 미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걸 크게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 이런 것도 영향은 뭐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구 자체는 그동안 수십억 년 동안 엄청난 변화야, 추웠다, 더웠다, 비가 내렸다 이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구운 시기에도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왜냐면 지금으로부터 360년 전에 그때 구운 시기에도 엄청난 지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은 돌고 돈다, 돌고 도는데 그 주기가 180년 단위로, 그리고 크게는 길게는 360년 단위로 다시 제자리를 이렇게 제자리로 찾아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앞으로 구운 시대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을 오늘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앞으로 20년은 과거 20년보다는 기후적인 변화가 훨씬 더 심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구는 처음에 불덩어리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불덩어리였다.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식으면서 사실은 식으면서 이제 바닷물도 형성되고, 또 200만 년 동안, 200만 년이면 뭐 인간이 사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서부터 해서 따진다 그러면 약 한 200만 년 하시는 분도 있고 한 400만 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학자마다 약간 다르긴 하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왔다. 그런데 물론 현생 인류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다시 또 연구가 거듭되면서 한 35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에 이제 인류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200만 년이라고 하면 엄청난 긴 시간이죠. 우리 역사가 서기로 따진다고 해도 20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200만 년이면 정말 엄청 긴 시간인데, 200만 년 동안 지구가 비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빙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빙하기가 왔다 또 더워졌다 다시 또 추워졌다,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빙하기가 끝났다고 보는 시기가 사실은 10,000년 전이에요. 10,000년 전이면 일단 뭐 우리 역사는 뭐 아직 태동이 안 됐을 때죠. 우리
한반도도 고조선 단군 왕검이 뭐 고조선 나라 세운 게 5천년이 채 안 됐었고, 중국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 전에 이제 신석기 시대로 볼 수 있고, 이제 철기 시대에 이렇게 넘어오는 그 시기, 역사가 태동하기 뭐 전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만 년 전에 빙하기가 사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빙하기 사이에 또 간빙기라 그래서 조금 추웠다 다시 이런 상황인데, 보통 이 간빙기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하는데, 한 12,000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이제 빙하기가 또 온다고 합니다. 지금 만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00년이 남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구는 계속해서 더웠다 추워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 360년 전 조선시대는 현종 임금 때인데, 그때 이제 경신 대기근이 발생을 해서 조선 인구의 무려 40만 명에서 50만 명이 굶어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아주 참혹한 시기였는데, 그런데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빙하기가 오면서, 그때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뭐 병도 생기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파리라든지 영국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온도가 내려가면서 보통 평균 기온이 2도에서 3도 정도가 더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오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기 시작한 때가 바로 구은시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은시대는 세상은 돌고 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처럼 또 소빙기가 시작되는 거냐?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기후변화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온도가 상승하고 굉장히 더워진다. 지금 벌써 그러한 조짐들이 지구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풍수 구운에는 반대로 지구 기온이 상승을 해서 상당한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세상의 기온은 변하게 되는데 그 기온이 풍수적으로는 20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운의 이제 시작 초입에 들어서 있습니다. 구운은 2024년부터 43년까지인데 지금은 8월의 끄트머리에다가 구운의 초입, 계절적으로 보면 환절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인데, 구운은 남쪽을 나타내고 화의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기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고, 앞으로 구운 시대에는 대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냐? 사실 백두산이 이제 대폭발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한반도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반도에 무슨 지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선시대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이 강원도 양양지대에서 진도 규모 뭐 7.2, 7.4 정도까지도 대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고요. 5, 6년 전인가요? 뭐 경주하고 포항에도 5.4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었잖아요. 우리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데, 구은 시기에는 백두산이 폭발되고 한반도도 지진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360년 전에 구은 시대에도 전라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가뭄도 일어나고 또 홍수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엄청 심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2년 동안 경신년이 아니죠. 경술년, 신해년 2년 동안 대기근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그런 시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고 우리 한반도도 통일되고 중국도 무너질 가능성도 크다. 일본은 화산이 폭발하고 동일본 대지진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네, 다 부정적인 얘기만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기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위에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 한반도의 어떤 그 경제적으로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우리 한반도가 구군이 조금 더, 물론 8원 때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지만 9군에는 그게 완성 단계를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불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울산이나 뭐 부산 아니면 포항 쪽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부산, 울산, 경남이 위험하다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풍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뭐 부산이나 울산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자연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보시면 단층이 있는데, 부산, 울산하고 이 경상남도 남동쪽 그리고 경상북도 역시 남동쪽 이쪽 지역은 우리 한반도 지형과 단층이 달라요. 거기가 형산강 지구대라고 하는데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이제 언양, 밀양 이쪽 라인이 사실은 이 판이 대구 지역 중심으로 해서 판이 달라요. 대구 쪽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진도 사실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후변화 또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는데 일본 쪽에서 화산이 폭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지진이 일어나면 이쪽에 또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경주, 포항, 부산 지역이 아마 앞으로도 지진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온도도 상당히 좀 상승을 해서 과거에는 대구에서 사과를 많이 뭐 농사를 져서 재배를 했지만 지금은 그게 대구 지역보다는 더 위쪽으로 추운 지역 또 선선해야 사과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계속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도 지역, 신안 쪽 앞바다, 뭐 목포 앞바다 이쪽은 어떠냐? 그쪽도 지금 온도가 올라가면 양식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 또 당연히 태풍도 많이 오겠죠. 그리고 양식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종들이라든지 어패류 이런 것들이 폐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남해안 지역에 이제 양식을 하는 게 이제 과거처럼 쉽지 않고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화가 굉장히 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뭐 일본에서 후쿠시마 그 원자력에서 뭐 오염수가 아니고 오염수를 처리한 처리수네 뭐 이런 얘기에서 방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한테 지질학적으로 보면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일본이 이 판이 4개의 판이 부딪히는 지역에 있어서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해일 쓰나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자청룡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뭐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뭐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형학적으로는 사실은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마운 존재다. 사실 일본이 없으면 우리나라 동해안 쪽이라든 남해안 쪽에 엄청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면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또 자연재해가 또 일어난다 봅니다.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난카이 트라프 지역에 동일본 대지진도 일어났지만 난카이 트라프 지역 쪽으로 해서 트라프가 해구를 나타내는데 그쪽에도 앞으로 또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쓰나미가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오키나와 쪽 그리고 바누아투 라인, 그러니까 바누아투 라인이 브레골이라고 하는 뉴질랜드 쪽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오키나와 쪽에도 만약에 대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게 일어난다고 하면 바로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남아 있다. 그게 구온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올 초에 언론에 나온 건데요. 제주, 인천 잇따른 지진 소식에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 주목한다.
100년 주기로 폭발했다고 하는데 사실 대폭발은 946년에 있었고요. 1000년 전에 있었고 그냥 약간의 작은 분화가 100년 주기로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폭발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1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대폭발할 가능성은 있다. 물론 작은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백두산 쪽에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구은에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온 변화, 온도 변화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백두산이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면 물론 이제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몇 달 동안 지구 둘레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면 다시 옛날에 그 소빙기가 생겼던 것처럼 온도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이 어떤 규모로 폭발할 것이냐. 사실 백두산이 유사일에, 그러니까 유사일에라는 것은 뭐 한 2000년 이후부터겠죠. 2000년 전 이후부터 백두산, 그러니까 지구가 역사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가장 큰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가서 다 덮고 지구 전체를 몇 바퀴 돌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하늘을 가리고 그 화산재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백두산이 폭발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또 온도가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다. 사실 360년 전에 그 소빙기가 온 것도 화산재가 그게 그때는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 대폭발을 일으켰는데 그때 폭발을 함으로써 오히려 소빙기가 온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한다 그러면 오히려 온도가 한 2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1도 내지 0.5도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조선 500년, 정확하게 518년인데요. 1392년에서 1910년에 망했으니까 사실 518년인데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백성이 가장 힘들고 우리 한반도 역사 이래 조선이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정조대왕이라든지 해서 개혁 군주 또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님이 뭐 계셨긴 했지만 그 어느 임금도 사실은 가난을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자연적인 재해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랬었지만 사실 조선의 왕들 보면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양반 일부 5%나 조선 후기 가면 10%까지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5%도 안 되는 양반들이 일반 백성들 거의 50%는 다 종이었죠. 지구 흔들고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게 일부 특권층이 아주 흉악하게 백성을 수탈하던 그 왕조가 바로 조선이었는데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세종대왕님이 뭐 좋은 거 굉장히 많이 하고 백성들을 사랑한 임금이긴 하지만 세종대왕 때도 사실 세종대왕께서 안 좋게 한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걸 바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난을 그분도 구제를 못했는데 사실 360년 전 그때 소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조선 현종 임금 때 그때가 바로 풍수구운인데 대기근이 발생을 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는 또 이때 외에도 숙종 때도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정대기근, 그 다음에 개갑대기근 뭐 이렇게 해서 기근이 몇 번 있었는데 경신대기근이 정말 가장 구운시대에 일어난 가장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연산군 때도 사실은 그때가 풍수구운인데 무사와 갑자사와 이런 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운시대 보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이거 구운시대 앞으로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물론 뭐 그분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분이 아니 조선시대하고 역사적으로 안 좋았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거는 이제 그때 시대적 배경이 좀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 문화산업이 많이 꽃피워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또 전기전자 반도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처럼 아무런 밑바탕이 없이 아주 흉악하고 백성을 수탈하는 그때 시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달라지고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북한을 제가 예를 들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북한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잘 될 것이지만 북한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북한은 지금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니까 그럼 조선시대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기후변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대기근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는 더 더워진다. 이상기온에 땀 흘리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온도가 아마 무려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벌써부터 4월달 이게 기사인데 4월, 5월에 동남아가 기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돌고 도는데 360년 전에는 간빙기가 왔는데 그때는 이제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화산 폭발이 인도네시아 쪽에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일시적인 기온이 저온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일단은 이게 화산 폭발이 되면 온도가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 구는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불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뜨거워지고 기온이 올라가고 온도 변화가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든지 수산업 하시는 분들, 양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우리 국민들의 식탁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선일보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바닷물 온도 사상 최고다. 괴물 태풍 키운다. 당연히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태풍 같은 경우는 그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비로 내리고 비바람, 이제 온도차가 생기면 기압차로 인해서 태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태풍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구운에는 이런 태풍과 지진 자연재해는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구운 시대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 식량이라든지 제가 2, 3년 전에도 계속해서 식량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과거에 제가 그런 거 앞으로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온도 변화, 기후 변화 이런 거 계속 제가 2,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막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논이나 밭을 사라, 토지를 사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작년에 이게 법이 바뀌어갖고 농지 취득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 온도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동산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농지를 힘들게 취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농지 취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